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46페이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은 물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먼저 이산화탄소 혹은 산소처럼 크기가 되게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물질은 세포막에 있는 막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성을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킨다 해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팎의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극성이 없는 물질만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 극성이 무엇이냐? 바로 분자에서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물질을 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극성을 가진 분자가 바로 물 분자인데요.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산소가 전자를 끄는 전자친화성이 되게 높은 물질이라 자기 쪽으로 전자를 많이 끌어와요. 그래서 물 분자 중에서 산소가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수소가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면서 이렇게 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이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하고요. 이 확산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럼 확산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확산은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 이런 단순 확산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산소처럼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이런 물질들이 단순 확산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은 수성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촉진 확산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 촉진 확산의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촉진 확산에 관계된 단백질에는 또 다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통로 단백질입니다. 이 통로 단백질은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세포 내에서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통로 단백질이 운반체 단백질과의 다른 점은 물질이 이동할 때 구조 변화가 없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운반체 단백질의 경우에는 구조에 들어맞는 물질이 결합했을 때 단백질이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물질을 운반하게 돼요. 예를 들어 포도당이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 이런 형태로 형태가 바뀌면서 포도당이 세포 외에서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 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수송 단백질의 관여 여부에 따라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확산이 되는 예시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책 4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이 세포막을 통한 단순 확산,
이동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단순 확산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세포 안팎의 물질 농도 차에 따라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물질의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증가하더라도 이동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요. 이는 바로 수송 단백질이 모두 포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도 차이는 점점점 커지지만 이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송 단백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농도 차가 커지더라도 물질의 이동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삼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의 정의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바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이때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막의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물질만 통과시키는 이런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의 농도입니다. 자,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이다. 그리고 반투과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반투과성 막이 이렇게 보이죠. 물이 이동할 때 이 막에 가해지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사용이 없어요. 바로 농도 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삼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투라는 건 이렇게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의 농도는 낮은 곳에서 물질의 농도가 많이 녹아있는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할 수 있고요. 삼투압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물 흡수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라는 건요, 물 흡수력이 높다,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반대로 삼투압이 낮다라는 거는 물 흡수력도 낮다,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수용액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포는 안팎으로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외부 수용액과 농도가 다를 때 반투과성 막인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외부 용액의 삼투압에 따라 수용액의 삼투압이 세포 내부의 액과 똑같으면 등장액, 같을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라 하고요. 세포액보다 외부액의 삼투압이 높다, 물 흡수력이 더 강하다, 그러면 고장액. 그리고 세포액보다 삼투압이 낮으면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의 세포 외부액의 종류에 따라 이제 세포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식물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 세포의 경우는요, 이 세포를 고장액에 넣었을 때, 그러면 외부 액체가 삼투압이 더 강하니까 세포 안의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세포막이 쪼그라드니까. 이 현상을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형질이라는 건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세포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내 생명활동과 관련이 있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등등등 이런 것들을 원형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게 되면요,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팽윤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팽윤 현상이 일어날 때는요, 세포가 물을 점점 흡수하니까 세포막이 점점 바깥으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서 세포 내부로부터 세포벽이 받는 압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팽압이라고 하게 됩니다. 특히 팽압이 최대로 올라간 상태를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최대 팽윤 상태가 되었을 때는 물이 더 이상 흡수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고장액에 세포를 넣었을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요, 등장액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만큼 나가는 물이 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왼쪽에 나와 있죠. 반면에 저장액에 넣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점점 세포막이 늘어나면서 이 세포벽에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이 압력을 팽압이라고 했는데요. 밑에 그래프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질 분리 상태가 일어날 때에는 물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포 내에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삼투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물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이 팽압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팽압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팽압은 쉽게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삼투압은 물을 흡수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물 흡수력은요, 삼투압이라는 흡수 능력에서 팽압을 뺀 수치가 바로 실제 물 흡수력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세포 내에 이제 물질의 농도가 조금씩 상대적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삼투압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요. 물을 흡수할수록 팽압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두 지점이 만나게 되죠. 이때에는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팽윤 상태가 되면 이때에는 삼투압 마이너스 팽압이 몇이 되는 거죠? 둘이 같아졌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복잡할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